자, 오늘은 이제 70페이지에 균형가격과 균형량의 변화에 대해서, 이게 원래는 이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얘기하고요. 거기서 이제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 이거를 균형거래량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균형량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상에서 보게 되면, 시장 전체 수요 곡선과 시장 전체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을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결정된 가격을 우리가 균형 가격, 여기서 결정된 양을 우리가 균형 거래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균형 가격 하에서는 여기 우리가 균형량 또는 균형 거래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일치하는 거예요. 균형 가격 하에서는.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부호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수요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공급을 얘기할 때는 이게 디맨드하고 서플라이 약어를 표시하는 건데, 균형 가격에서는 균형량, 즉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기 때문에 부호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이 같아지니까. 자, 그러면 이 가격 하에서는 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 거기 우리 균형 가격에 대한 것을 보시게 되면 70페이지 맨 밑에서 쭉 올라가면은 지문 4번 있죠? 균형점에서 수요자가 제시한 최고 가격과 공급자가 제시한 최소 가격이 일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만약에 여기 균형 가격이 1,000원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1,000원일 때 요 균형 거래량이 만약에 100개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일단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때 1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발생하겠어요?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너 왜 힘들었어? 너 혹시 관종이야? 이 시선을 받으면서 들어오게? 아니, 집도 가까운 애가 왜 늦는 거야? 야, 이제 하다부터 이제 누님이 아프기까지 하는 거야? 아니, 누님이 한, 60대, 70대 되셔? 아니, 심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 그래? 야, 누나까지 또 아프게 또. 그래, 알았어. 자, 일단 70페이지 가서 보시면, 그러면 공급자가 생산을 100개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발생하겠어요?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비용. 내가 손해보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는 1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최소한 생산비는 충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800원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800원의 표현을 우리가 생산비라고 얘기를 해요. 생산비가 충당이 안 되면 생산자는 생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 우리가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간 요소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300원,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로 200원. 그러면 합이 얼마예요? 네, 여기에다가 생산자의 이윤이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생산비 안에는 생산자가 생산하면서 받아야 될 정상적인 이윤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장사하는 사람이 본전에 판다고 얘기하죠? 남는 거 없다고. 그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본전 안에는 자기가 받아야 될 정상적인 이윤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이상 받으면 그 사람은 초과이윤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1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얼마는 받아야 돼요? 800원 미만으로 받으면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시장 가격이 얼마예요? 1,000원에 결정이 됐다는 얘기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 면적만큼 이윤을 얻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생산자이익이에요. 아니, 그 시험에서 초과이익이라고 안 나오고, 이걸 생산자이익이라고 얘기하고, 지대론에 가면 뭐라고 배웠어요? 이게 경제지대. 이게 받아야 되는 수입 있죠? 이게 전용 수입.
그래서 생산자의 총수입은 정년수입과 경제지대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배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시장 가격이 1,000원에 결정이 됐으니까 이만큼의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가격 하에서는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100개를.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얘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얻는 효용의 크기만큼 지불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얘를 내가 소비하기 위해서 내가 얻는 효용이 만약에 1,200원이에요. 그러면 나는 제일 높게 지급할 수 있는 가격이 1,200원인데 시장 가격이 얼마에 결정이 됐으면 1,000원에. 그러면 소비자도 이만큼의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소비자 잉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한 거를 사회적 총잉여라고 그래요. 최근에 여러분 시험에 지문으로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이 표현을 인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표현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지대론에서 나왔다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애들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가격에서는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가격 하에서는 얼마든지 생산하고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하는 양과 생산하는 양이 어떻게 돼요? 딱 일치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요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 가격이 있죠? 얘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균형 가격이 1,000원이고 균형 거래량이 100개라고 가정했을 때 가격이 예를 들어서 1,200원으로 상승했어요. 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발생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네.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량은 감소를 해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은 상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한 상태를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거를 초과 공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요. 김장철에 농부가 배추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많이 팔려서 올해 한 1,200포기를 준비해서 등장을 했는데 시장에서 김장하겠다는 사람은 1,000포기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하는 양보다 갖고 나온 양이 많잖아요. 그러면 농부는 그날 그에 갖고 나온 배추를 계속 보관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저장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 김장철 안에 그 배추를 다 소진해야 돼요. 그럼 어떤 전략을 써야 돼요? 덤핑이나 바겐세일 등 같은 가격 인하 전략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초과 공급 상황에서는 가격이 이렇게 하락해요. 자, 가격이 하락하게 돼서 만약에 1,100원이 됐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수요는 어떻게 돼요? 증가할 거 아니에요. 공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할 거 아니에요. 이 조정 과정을 거쳐서 다시 무슨 상태로? 균형 상태로 회귀한다는 얘기예요. 공급자 간의 경쟁에서. 그래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공급자 간의 경쟁에 있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반대로 가격이 800원으로 떨어졌을 때 80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떤 변화가 발생해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은 감소할 거 아니에요. 수요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초과 수요라는 거예요. 초과 수요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은 상태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수요자 간의 경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김장하겠다는 사람은 1,000포기가 필요한데 시장에 팔려고 나온 배추는 800포기밖에 없어요. 그럼 원래 포기당 1,000원씩 받았던 게 가격이 점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자 경쟁에 있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자, 공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정 과정을 거쳐서 다시 무슨 상태로? 균형 상태로 회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가격이 뭐 한다? 상승하는 거예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정리를 해줘야 돼요. 요게 균형에 이동해서 가격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우리가 설명할 때는 요게 바탕이 돼야 돼요.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상승하고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요. 수요가 감소한대요. 공급도 감소한대요. 근데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크대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균형이 100이었는데 수요가 줄었어요. 그죠? 그럼 얘는 90인 거예요. 그죠? 근데 공급이 더 많이 줄었어요. 얘는 80이에요. 그럼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많으면 무슨 상태? 초과수요라고요. 초과수요면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얘도 감소하고 얘도 감소하잖아요. 여기서 알려주는 건 뭐예요? 아니 양은 준다는 거예요. 양은. 둘 다 감소했으니까 균형량은 무조건 감소인 거예요. 감소인데 누가 많이 줄었냐에 따라서 초과 수요가 될 수도 있고 초과 공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초과 수요가 되면 가격이 상승할 거고 초과 공급이 되면 가격이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문장을 보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그래프에서 점을 이동을 시켜가지고 그걸 갖고 간단하게 풀이를 했는데 요즘은 출제자들이 그렇게 안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주고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면 이렇게 주면은 난데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했는데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작다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가는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해보겠는데 반대로 나오니까 애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 여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충분히 뭐가 돼야 돼요? 연습이 돼야 돼요. 보고 문장을 놓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에서 나온 걸 보면 출제자들이 힌트를 줘요. 어떻게 힌트를 주냐면 얘도 감소하고 얘도 감소했잖아요. 근데 균형량은 증가했다고 줘요. 그럼 무조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오지선다가 나오면 지문 3개는 바로 지울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갖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를 얼마나 빨리 선택하느냐가 여러분들이 문제 하나를 더 맞출 수 있느냐 아니냐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과 수요면은 가격이 상승하고 초과 공급이면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균형 가격의 형성 과정에서 70페이지 하단에 가면은 우측 하단에 그래프 있어요, 없어요? 거기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들어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절대로 낙담하지 마시고 나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다 비슷해요. 그죠? 근데 누군가는 고개를 계속 끄덕거린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이해가 돼서 끄덕거린 게 아니라 선생하고 우연히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었는데 차마 모른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고개를 일단 끄덕거리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속으로는 무슨 생각해요? 저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거예요. 해소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해소하겠어요? 본인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서 정리가 안 되면. 그럼 선생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그죠? 여기저기 작년부터 수업 들었던 분들 이렇게 손 들어봐요. 작년부터. 11월부터. 11월부터 손 들어봐요. 손. 모르면 일단 이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작년부터 해서 이렇게 할수록 2년 됐어요. 2년. 이 사람들이 물어보고 물어봐서 대답을 못하면은 그 사람은 손을 붙잡고 저한테 같이 오면 돼요. 그래서 설명을 들어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이런 거 갖고 오래 끌면 안 돼요.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거기 보면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개념이 있죠. 거기 가면은 지문 2번에, 지문 3번에 보시면 아파트의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가 제시가 돼 있죠. 70페이지에 70페이지. 아니, 선생님이 페이지를 안 넘겼는데 왜 혼자서 페이지를 넘기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수요 함수가 1400-2p. 그죠? 공급 함수는 어떻게?
200 플러스 4P가 주어져 있을 때, 그럴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계산하라고 이제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혜량과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일치하니까, 균형 가격 하에서는 얘하고 얘하고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니까 굳이 부호를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둘을 나란히 연립해서 쓰는 거예요. 1400 마이너스 2P는 200 플러스 4P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균형량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먼저 뭐를 구해야 돼요? 균형 가격을 구해야 되죠. 얘가 미지수니까.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죠. 근데 정리할 때 기준점이 요 등호예요. 그죠? 네. 얘를 넘어가면은 뭐가 바뀐다?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이사 가면 주소가 바뀌듯이 바뀌는데, 다만 여기 200에는 플러스라는 부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1, 2, 3 이렇게 숫자를 나열을 하지 여기다가 플러스라는 부호를 붙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곱하기의 부호도 생략할 수 있어요. 2P라는 거는 2 곱하기 P의 논리예요. 그죠? 네, 그게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숫자를 같이 묶어주시면 부호는 부호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묶으면 돼요. 얘가 플러스 200인데 좌변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1400 마이너스 얼마? 200은 얘가 마이너스 2P죠.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4P 플러스 얼마? 2P.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빼면. 그러면 같은 수를 P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가격을. 그러면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눠주면 돼요. 6으로. 그러면 얘는 약분하면 P가 나오겠죠. 1200을 6으로 나누면. 그리고 우리가 균형 가격을 구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 대입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P를 구했으니까. P가 얼마로 바뀌는 거예요? 200. 그러면 이게 곱하기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 곱하기 얼마예요? 2 곱하기 200은 1400에서 400 빼면 얘가 1000이에요. 1000.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산수하는 거니까 산수. 그러면 자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혜량과 공급량이 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수혜량이 1000이라는 얘기는 공급량도 얼마? 1000이어야 되죠. 그러면 얘가 4 곱하기 얼마예요? 800이잖아요. 200 더하면 1000. 그러면 얘는 1000이다. 그래서 균형 가격은 200, 균형량은 얼마다? 1000이다. 이렇게 해도 출제한 거예요. 기출에서. 그러면 이 정도의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잖아요. 암산으로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암산도 돼요, 암산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계산기 갖고 갈 수 있죠? 10문제 중에 5문제 정도는 계산기 없어도 풀 수 있게끔 줘요. 네? 나머지까지 풀겠다는 건 욕심이에요. 계산을 잘하는 분들은 다 맞춰요. 근데 계산이 자신이 없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여름 지나면서 욕심을 내기 시작해요. 처음엔 다 포기했는데 해보니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얘들에게 막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전에 가면 숫자가 내가 알고 있는 숫자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름 지나면서부터는 기출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기출문제는 이 초반에 봄에 이런 유형으로 나왔다는 걸 확인하고 하는 것이지 걔를 여름 지나면서부터 기출문제 풀면서 혼자 즐거워하고 있어요. 몇 회 거 풀어봤는데 60점이 넘었어요. 아니 그대로 나오냔 말이에요. 그렇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에?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지금 여기서 이거 바꿔가지고 숫자 바꾸잖아요. 바꿔도 여러분들이 암산으로 계산이 바로바로 되느냐. 예? 예, 그런 것만 연습을 하면 선생님이 다 연습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다 시켜줘요. 여름에 휴가 갈 때 작년에 계산 문제만 따로 정리해갖고도 줬어요. 해설 넣어가지고. 근데 다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수집용으로 쓰는 거예요. 수집용으로. 이 휴가 때 그거 풀었다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거를. 아니 자료는 수집해서 뭐 하려고 그래 이거. 어? 활용하라고 이거 자료를 주는 거지. 예? 그거 저기 다 있다는 데 가서 그 파일 샀어요? 어? 우리가 특정 브랜드를 촬영할 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다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점포에서 그 파일 샀어요? 아니 파일을 사가지고 매주 주는 자료 거기다 꼽아 놓으라니까 그 파일 얼마 안 해요 그거. 어?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1000원 정도밖에 안 할 텐데 책에다 꼽아 놓으면 잊어먹게 돼 있어요.
개론 시간에 자료 받았죠? 제대로 보지는 못하고 여기다 끼워놨어요. 집에 가서 책장을 있는데 뭐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봤더니 오늘 받은 자료네. 그래서 꼽아놨는데 공법에다 끼고 꼽아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공법 시간에 붙였는데 개론 자료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얘가 왜 여기 있지 하면서 책상 밑에 넣어놓으면 그걸 끝인 거예요. 그리고 매번 자료 안 받았다고 자료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제가 여기 인원세 헤아려가지고 이거 출력을 다 해놨는데, 그죠? 어? 지난번에 여기 민법 선생님 뭐 자료 못 받은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1, 2월 달에 자료를 좀 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료는 줬는데, 아니 내가 단 하나 줬는데 못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 받은 사람들. 빠지긴요. 다 나온 사람 다 나왔고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리고 225일 남았다고요? 네. 여러분들 테스트 할 때까지도 얼마 안 남았어요. 3월 20일이니까 4월 달에 테스트 한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저 처음 보는 사람도 있죠. 네, 처음 봤는데 무슨 테스트냐?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3월 중순 등록생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답안지에다가 채점할 때 가늠을 해볼 테니까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집중해서 잘 들었는지 여부도 확인해 봐야 되고 4월 달에 봐서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6월 달에 한 번 더 볼 거예요. 개론만 보는 거예요. 개론만. 다른 과목은 관계없고 이 과목만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열심히 하시면 되겠고 예? 배운 데서 배운 데까지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울기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오수업할 때 기울기에 대해서 경제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수학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틀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래요. 자, 거기 옆에 보면은 71페이지 있죠? 거기 하면은 예제 문제 1번이 있죠? 자, A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 함수는 일정한데 공급 함수가 다음 조건과 같이 변화했다고 돼 있죠? 이때 균형 가격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변했냐고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 공급 함수가 주어지고 수요 함수가 주어지죠? 수요 함수는 그대로라면서요. 그죠? 수요 함수는 얼마? 네, 150 마이너스 2P예요. 공급 함수는 30 플러스 P에서 얼마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일단 계산해야지 균형 가격의 변화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이게 두 번째 조건이 될 테니까 150 마이너스 2P가 30 플러스 P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암산으로 해보세요. 얼마인지. 아니, 다른 거 없이, 얘 150 있죠? 여기 뭐가 있어요? 30. 얘가 플러스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150에서 30을 빼란 얘기예요.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2P인데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냥 암산으로 2에다가 2를 더하면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1이에요. 그럼 몇 P가 되겠어요? 3P. 그러면 150에서 30 빼면 얼마? 120이잖아요. 그러면 P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변을 요 같은 수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얘 3으로 나누고 얘도 3으로 나누면 4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내가 이렇게 구했어요. 근데 얘가 150 마이너스 2P가 30 플러스 2P로 바뀐대요. 그죠? 그러면 이 숫자는 똑같잖아요. 그럼 얼마겠어요? 120이잖아요. 2에다 2를 더하면 4가 나오니까 4P잖아요. 그럼 양쪽을 또 4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얘를 4로 나누면 그 원래가 40이었잖아요. 근데 바뀐 게 얼마예요? 그러면 가격은 10만큼 뭐 했다? 감소했다. 그러면 지문 안에서 10이 감소됐다라고 나온 애는 1번하고 2번밖에 없어요. 출제자는 두 개의 조건을 주면 하나를 풀면 번호를 두 개로 압축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찍어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50%의 확률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 다음에 기울기를 우리가 구하고자 했었을 때 원래 기울기의 값을 구할 때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경제에서는 얘가 변해서 얘가 변하잖아요. 그죠? 근데 수학에서는 근데 경제에서는 반대죠. 얘가 변하면 뭐가 변하는 거예요? 얘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성과 기울기의 움직임이 서로 반대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서 이 기울기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P가 여기로 가면 돼요. P분의 Q가 되니까. 그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1이라고, 여기서, 공급이죠, 공급. 얘가 여기로 가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1이라고 그랬죠? 1분의 1이니까 얼마? 1이잖아요. 얘가 여기로 가면 아무것도 없으면 1이라고 그랬죠? 2분의 1이니까 얼마? 0.5,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1에서 얼마로? 2분의 1만큼 기울기가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0이 감소하고 2분의 1만큼 감소했다는 건 1번밖에 없죠? 그럼 걔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문제 왜 풀어봤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탄력성과 기울기가 역수라는 거를 그래프 그려서 설명해 봤어요. 혹시 기억하시나 그래서 한번 풀어봤어요. 괜찮아요. 또 해드릴 거예요. 그것만 인식하실 수 있으면 돼요. 한번 여러분 시험에 지문으로는 한번 활용할 거예요. 탄력성과 기울기는 비례관계다, 반비례다, 뭐 이런 식에 대한 간단한 표현 정도로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뒤에 가면 거미집 모형이 있어요. 거미집 모형의 형태를 구할 때 출제자는 틀림없이 탄력성의 크기를 갖고 계산하라고 줄 때도 있고 기울기의 절대값을 갖고 구하라고 줄 때도 있는데 웬만한 학교는 문제집에 보면 다 기울기 값으로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해설이.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하고 관계없이 하나로 몰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됐든 답을 맞출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거기 가면 그 2번 문제 있죠. 2번 문제를 봤는데 거기 봤더니 자 공급함수가 4분의 1p에서 그죠? 그 다음에 수요함수가 2분의 3p로 이렇게 바뀌는 것도 있죠. 네, 요거는 소수로 전환할 수만 있으면 돼요. 분수를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소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4분의 1을 우리가 나누면 어떻게 돼요? 0.25잖아요. 그죠? 2분의 3을 계산하면 1.5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3p를 뭐로? 1.5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4분의 1은 0.25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계산을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그때 계산기는 필요할 거예요. 그죠? 계산기는. 뭐 암산으로 되시면야 뭐 바랄 게 없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따가 또 오후에 문제 풀 거 아니에요. 기출문제집에 다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은 문제 3번 있죠? 3번.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 그때 당시에 냈다는 것도 참 신기했던 건데, 거기 보시면, 우리 지난번에 이거 푸는 요령 알려줬었죠? 그래요. 거기 보면, 자, P1이 값이 얼마가 돼 있어요? P1이 200이라고 돼 있죠? 이런 식의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수량이 있죠? 예, 수량의 크기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이 값에 대한 것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죠? 표정이 안 좋으시네. 이게 나중에 요령으로 알려드릴게요. P가 나왔을 때는 완전 탄력적인 거, 수량이 나왔을 때는 완전 비탄력적인 거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P가 떨어져 있잖아요. P1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 탄력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수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완전 비탄력적인 걸 나타내는 거예요. 양이 나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건 데 기출문제집에도 있어요. 어차피 이따 오후에 또 해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이따가 뭐 얘기하겠는데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하나예요. 근데 완전 탄력적일 때는 위치에 따라 틀려요. P1일 때 위치에 기울기가 있을 수가 있고 P2의 위치에서 그 기울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그 장소에 그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많이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72페이지에 가면 균형점의 이동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럼 별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 논리는 못 풀더라도 이게 이론으로 나오면 풀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가 균형의 이동이에요. 이론으로는 이제 주로 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얘를 물어볼 때 조건이 이제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한쪽만 이동하는 경우를 물어봐요. 그러면 한쪽만 이동한다는 얘기는 수요와 공급 중에 하나만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 이 상태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거 지난번에 푸는 요령 알려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네,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 한쪽이 불변이잖아요. 변하지 않고 얘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양의 변화는 같아요. 얘 증가하고요. 얘가 감소하면 얘는 뭐 하고요? 감소해요. 그러면 얘가 증가했으니까 얘는 증가하고 그 다음에 얘가 감소했으니까 얘는 감소하는 거예요. 한쪽이 변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양은 해결이 됐잖아요. 따라가면 되니까. 그럼 가격은 어떻게 보면 돼요? 가격은? 조금 아까 했잖아요. 초과 수요 상태면 가격이 상승할 거고 초과 공급이면 가격이 하락할 거 아니에요. 공급이 그대로인데 수요가 늘었대요. 수요만. 무슨 상태겠어요? 초과 수요면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줄었죠? 무슨 상태예요? 초과 공급일 거 아니에요. 수요가 줄었으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거고. 자, 수요가 불변 때 공급이 증가했죠? 그러면 초공급은 가격은 하락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가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었으면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출제자들이 줄 때 이렇게 준다고요. 우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있죠. 이렇게 줘요. 이게 무슨 상태라고 그랬어요? 이게 균형 상태예요, 균형.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있죠. 이 균형 상태에서 얘가 그대로인데 얘만 변했을 때, 얘가 그대로인데 얘만 변했을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이 조건에서. 네. 그러면 이 조건 하에서 공급은 불변인데 수요가 뭐였다? 이것도 안 써주죠. 네.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만 늘어난 거예요? 수요만 이렇게. 그러면 이게 균형량이었는데 수요만 늘었잖아요. 초과 수요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데 이런 형태를 그림을 그려서 계속 답을 맞춰간다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내가 판단해야죠. 요게 이해가 돼야 여러분들이 이 조건 하에서 시장에서 문제 나온 거죠.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경우와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있죠. 네. 네. 여러분 기출에서 나온 거예요. 다음 중에서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찾으시오.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균형 가격을 상승시킨 때가 언제예요? 아니 배웠잖아요. 수요가 뭐 할 때? 증가할 때. 공급이 뭐? 가격이 지금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출제자는 이거 두 가지를 고르라는 거였어요.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뭐 할 때? 감소할 때. 그래서 그 문제의 답이 두 개였어요. 네? 근데 문제가 한번 또 나왔어요. 나오긴 얘가 먼저 나왔어요. 하락한 거. 하락할 때가 언제예요?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 그래서 변수 각각 하나씩. 이 문제도 답이 두 개, 이 문제도 답이 두 개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아는 사람은 거기 나와 있는 지문이 있죠. 뭐가 깔렸겠어요? 박스 안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대체제, 보완제 이런 거 들어오고 생산요소, 가격 뭐 이런 거 들어오고 선호도 이런 거 들어오고 그래서 문제가 구성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수요 공급 변화에 대한 걸 내가 다 알면 문제에서 답 찾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출제자가 함정이라고 가격의 변화 이런 것도 넣는 거예요. 응? 가격은 해당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해당 사항이 없을 거 아니에요, 가격은. 곡선을 이동시키는 걸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의